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주요 테이프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이 블록체인에다가 재무부의 지출 내역을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을 했답니다. 이 마리오 나우팔이라는 사람이 일론한테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그러자 예스라고 대답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간 거고요.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에도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좋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부가 지금 계속해서 그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를 벗어나는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 재무부 이제 공무원들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블록체인에다가 재무부 원장을 올리면 재무부 지출 내역을 올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그런 게 잘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라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찰스 호스킨슨 대표가 마치 이제 "이거 카르다노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스."라고 달았지만 카르다노 같은 중앙화된 블록체인에다가 재무부의 지출 내역을 올리는 거는 신뢰성 문제와 바로 직결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기타 POW라든지 반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과 섞였을 때 통합됐을 때 비트코인 같은 완성된 기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FDIC 미국의 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죠. 가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한 건데 은행들이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일부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은행에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발급받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직접 예금하고 예금 이자까지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래소를 쓰지 못하는 어른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금 상품 가입하고 비트코인을 넣고 비트코인으로 이자 받고 요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날 말씀드린 세일러의 새 회사 간판 그리고 그 로고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마이크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에 붙여놓은 새로운 간판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로고 뒤에 이제 붙은 그 비트코인 심볼이 굉장히 눈에 띄죠. 새로운 브랜드 같은 전략이라고 트위터에다가 자랑하고 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는 그 회사 전략은 계속 유지하면서 브랜드 이름만 바꾼 거다. 오히려 그 전략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가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비 삭스가요,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아주 치켜세웠습니다. 12년간 해킹이 없었던 최강의 디지털 화폐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은 원조이자 가장 강력한 디지털 화폐라며 12년 넘게 단 한 번의 해킹이나 보안 침해도 없었던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비 삭스가 암호화폐위원회를 이끌 때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전환사채 발행 또는 이제 우선주 발행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그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메타플래닛 일본에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의 주가가 8년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130엔을 돌파했어요. 이 주가 차트 보시면은 뭐 엄청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거의 유사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효과,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이 비트코인 불장에 계속 이어지는 비트코인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된 거고, 결국 이런 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전략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로 밀어올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렸네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태그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 랩드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 4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4,700만 달러어치의 랩드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자금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그런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1% 급등을 하긴 했는데 다시 좀 조정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7만 달러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가 참 여전히 요원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관들이 빠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현물 수요는 아직 견조합니다. QCB 캐피털이라는 기관은 9만 달러 상단에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긴장 등 지정학적 충격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안 좋은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모두 혼재한다는 점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혼족 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각각 0.2% 상승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살짝 빠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포드가 영업이익을 이제 전망 예상치를 85억 달러 영업이익을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허니웰, 퀄컴 같은 기업들도 각각 가이던스와 라이선스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잘 버텨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초 최저치까지 하락한 게 주식시장을 조금 지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감 이제 끝났죠. 근데 아마존 실적 발표 이제 하고 곧 하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클라우드사 부진을 지금 부진한 성과를 보였거든요.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잘 나올지 이게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깨져서 4.42%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는 4.2% 수준입니다. 이제 이날 발표된 이제 전날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새벽이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21만 9천 건으로 전주 20만 8천 건과 월가 예상치 21만 4천 건을 모두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용 열기가 점점 식고 있다. 요런 전망으로 번지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오늘 밤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9천 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고요. 실업률은 4.1%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이고요. 0.2% 전날 대비 오른 107.768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씩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쁜 선택지 중에는 최선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달러 가치를 다시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값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스당 2,88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맨날 옵니다. 맨날. 제가 이 데일리 비트 시간에 계속 금 가격을 전달해 드리잖아요. 2,881달러. 한때는 2,906달러까지 치솟았고 지금 다시 소폭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미국이 맡아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까지 금값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와중에 아무튼 흥미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밈입니다. 비트코인 올인하네요. 전 부산 투자자예요. 아이가 이러니까 이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네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분산 투자 요런 게 이제 약간 아주 전문적인 그리고 잘하는 스마트한 투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즘 같은 거는 핀잔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도 바벨 전략이 좋지 않냐. 분산 투자가 좋지 않냐.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분산 투자는 끔찍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찰리 먼거도 생전에 평생 투자할 주식 단 3개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분산 투자를 승자를 팔고 패자를 하는 행동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냥 비트코인 극대주의가 아닙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다 맥시멀리즘, 분산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는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2월 7일 데일리 비트를 마치겠습니다. 공항에서 이 게이트 앞에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느라고 조금 잡음이 들어갔는데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저는 게이트에 탑승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본 여행 잘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